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순서 파괴라는 책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함께 쓴 책이에요. 콜린 브라이어와 빌 카라는 두 사람인데요. 아마존에서 제프 베조스랑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면서 아마존 내부의 결정 프로세스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이후 조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서문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색다른 회의 문화를 겪었죠. 재택근무, 원격 근무를 하면서 많은 모임과 회의가 원격으로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의 표준은 원격 회의와 대면 회의가 공존하는 양상이 될 겁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였어요. 지금 당장 파워포인트를 몰아내라. 아마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몰아내고 글로 된 내러티브 문서로 회의를 한다고 해요. 이런 문화를 도입한 이후에 아마존은 단 한 번도 후퇴를 겪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아마존이라는 기업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경영 전략, 채용, 조직화, 커뮤니케이션, 워킹 백워드, 성과 지표, 이렇게 6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존이 성과를 내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2부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아마존이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내는지 실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아마존이 만들어낸 전자책 킨들이라던가 신속한 무료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고객의 거실로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하는 프라임 비디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선구격인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를 다룹니다. 이렇게 4가지 아마존의 서비스와 제품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각광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요. 사실 실제 제품의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2부가 조금 더 재밌을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순서 파괴라는 제목에 걸맞게 2가지 키워드, 커뮤니케이션과 워킹 백워드에 대해서 요점을 꼭 집어서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조직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순서 파괴, 콜린 브라이어, 빌 카 지음, 유정식 옮김, 다산북스. 한때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죠. 애플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여백의 미를 살린 배경을 깔아두고 또 카피 한 줄 탁 넣어놓고 회색 터틀넥을 입고 나온 스티브 잡스가 수려한 PT를 진행하고는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의 서점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이 쏟아졌어요. 각종 파워포인트 책들은 물론이고요. 프리젠테이션은 잡스처럼 해야 한다는 책들,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는 책들, 이런 책들이 산더미처럼 매대에 쌓여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마존은 파워포인트를 퇴출시켰습니다. 아마존에 입사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당황스럽대요. 회의를 시작하고 첫 20분 동안 무시무시한 침묵이 흐른대요. 회의가 1시간짜리면 첫 20분 동안 반드시 6페이지짜리 문서를 읽고 회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기업이 보고를 할 때 보고서의 길이를 1장이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던 아마존은 왜 파워포인트를 퇴출시키고 내러티브 문서로 전환했을까요? 이 부분이 1부의 커뮤니케이션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존도 회의를 진행할 때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했대요. 팀원 중에 한 명이 슬라이드를 띄우고 또 앞에 나가서 구두로 PT를 진행을 하는 거죠. 아마존에서는 이런 경우 생기는 문제들을 분석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분절된 문구들을 띄엄띄엄 던져요. 각종 시각 효과가 들어가면서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슬라이드가 각각 잘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비교해서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PT를 하는 동안 슬라이드의 흐름과 다른 질문이 나오면 발표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 내용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데 이럴 때 발표자는 좀 당황스럽고 질문한 사람은 답답하고
이럴 때 먼저 설명을 해버리면 뒤에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언변이 뛰어난 발표자가 발표를 한다면 아이디어 자체는 별로 좋지 않지만 쉽게 안건이 승인될 때도 있고, 반대로 PT가 지루해지면 중요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발표용 소프트웨어를 문서, 워드로 통일했어요.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문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이런 문서의 포맷을 6페이저라고 칭했어요. 방대한 내용을 6장에 요약해서 담는 거예요. 중요한 발표일수록 내러티브가 담긴 핸드아웃을 이용하는 편이 유용하다고 해요. 상세한 내용이 적힌 핸드아웃, 우리는 보통 프린트라고 부르는데요. 책의 문맥을 보면 아마존에서는 공용 문서가 담긴 패드나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인쇄한 프린트물이든 아니면 이런 공유 문서가 담긴 패드이건 간에 사람들에게 각각 핸드아웃을 나누어 주어야 그걸 읽는 사람이 전후 맥락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핸드아웃을 나누어 주게 되면 사람들은 발표자가 아니라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좋은 결정을 하려면 개인의 발표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화려한 그래픽을 담거나 발표 준비를 하는데 공을 들이지 말고 그 시간에 문서에 더 중요한 가치를 담으라는 거죠. 그러면 발표하는 사람을 보면서 메모를 하거나 또 녹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정보 밀도가 높은 포맷으로 전달하게 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량이 많아지면 더 좋은 의사결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회의에 들어가면 이 내러티브 문서를 배포하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회의 전에 미리 문서나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야 한다, 미리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문서를 공유함과 동시에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의 시간 전에 문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야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 내용을 충분히 보완하고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둘, 회의 전에 미리 자료를 배포한다고 해서 모든 회의 참석자가 자료를 다 읽고 들어오지 않아요.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참석자들이 동시에 함께 집중해서 읽으면 발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체의 맥락과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면 20분 동안 그 내용을 읽어요. 한 장을 읽는 평균 속도가 보통 3분이 걸리기 때문에 6장 안에 모든 내용을 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30분짜리 회의라면 내용을 3장으로 줄입니다. 1시간 동안 회의를 한다면 20분 동안 읽고 나머지 40분 동안 이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겠죠. 처음 20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 회의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어요. 회의의 핵심 목표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주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아마존의 회의 시스템은 꽤 유용해 보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이 책의 제목인 순서 파괴를 나타내는 그런 키워드예요. Working backward. 번역하면 거꾸로 일하기, 뒤에서부터 일하기,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거꾸로 뒤에서부터 일을 해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라고 결과부터 정해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런 상품을 만들면 시장에서 얼만큼 팔리겠지라는 예상 기획이 아니라 고객이 이런 상품을 받아들고 이런 만족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상품을 기획할 것인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 킨들 서비스를 기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북 시장이 어떻고 이북 리더기 시장이 이 정도 규모니까 이걸 만들면 얼마나 팔릴 거고 제작비가 이 정도 드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겠다. 보통 이렇게 상품 기획을 하죠. 이런 프로세스를 워킹 포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워킹 포워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서 새로운 모니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개발팀이 고해상도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했어요. 생산 원가만 200만 원에 달하는 모니터를 개발했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 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사람들은 커다란 모니터를 200만 원 정도에 사고 싶다고 해요. 근데 생산 원가만 200만 원이니 절대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출 수가 없어지겠죠. 이미 제품 개발이 다 끝난 상품을 가지고 마케터와 영업자들이 후속 작업을 한다면 답정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기능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의 지갑을 열려고 애써야 해요. 제프 베조스는 그래서 워킹 백워드, 거꾸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기획이 시작되는 그 순간 보도자료부터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는 기존의 다른 제품들과 화면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서 좋고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편리하고 가격은 이 정도 선으로 맞춰서 가성비도 좋고 또 구매는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포인트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발팀은 이 보도자료를 놓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게 워킹 백워드입니다. 또 보도자료가 먼저 나오면 임원들이나 의사결정자들은 핵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이 제품을 개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기존 제품들보다 더 의미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개선된 고객 경험이 이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제품은 아예 개발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책에는 아마존이 어떤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아서 정리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으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앞으로 이런 회의 문화라던가 상품 개발 프로세싱을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팀장 이상, 임원 이상 회의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발표팀의 역할을 해왔던 분들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발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러티브 문서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나 개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꽤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